자, 잘 쉬었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용 표현 밥 먹듯이 거짓말하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관용 표현은 뭘까? 자, 흥엉 씨 한번 읽어볼까요? 바늘에 실 가듯이 붙어 다니다. 바늘 알죠? 네. 실 알죠? 이거 바늘이잖아. 바늘처럼 보이니? 그리고 이게 실이에요, 실, 그죠? 네. 자, 바늘하고 실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늘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지. 네. 실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세요.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옷을 이렇게 꿰맨다거나 할 때 꿰맨다거나 할 때 요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바늘에다가 실을 해서 이렇게 하지. 그죠? 네.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어때? 항상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바늘에 실 가듯이 붙어 다니다. 무슨 말일까? 잘 맞는다? 네. 잘 맞는다? 자, 볼게요. 마야 씨는 항상 제니 씨하고 같이 다니네요. 네, 저랑 제니 씨는 단짝 친구거든요. 단짝 친구는 뭐냐면 아주 친한 친구. 그죠? 어디든지 바늘에 실 가듯이 붙어 다녀요. 그러면 항상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니는 사람. 바늘하고 실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항상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가도 같이 갈 수 있잖아. 그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쇼핑할 때도 같이 쇼핑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바늘에 실 가듯이는 바늘만 있으면 안 되고 실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바늘이 있으면 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둘이 항상 붙어 다니까 너무 친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세 명도 그렇죠? 네. 바늘에 실 가듯이 항상 붙어 다녀요? 아니야? 여긴 네라고 했는데 여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니? 야, 여기 안 씨는 네라고 했는데 형 씨 아니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네라고 해야지. 바늘에 실 가듯이 항상 너무 친해서 항상 같이 다니는 그래서 바늘에 실 가듯이 붙어 다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너무 친하고 너무 단짝 친구라서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들 여기 3명 맞지? 이야기 잘해요. 이야기 잘해. 오늘 아니요 그러면 또 된단 말이야. 같이 항상 친한 친구. 바늘에 실 가듯이 붙어 다니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단짝 친구여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어디든 무엇을 하든 항상 같이 있을 때 바늘에 실 가듯이 붙어 다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가뭄에 콩 나듯이 동사가 있어요. 자, 동사는 뭐예요? 어떠한 행동이죠. 움직이는 거, 맞아요? 네. 자, 가뭄은 혹시 여러분 알아요? 가뭄? 가뭄. 잘 모르겠지.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 땅 보세요. 땅에 비가 이렇게 내리면 땅이 이렇게 안 되잖아. 그죠? 네. 물이 있으면. 근데 자, 이렇게 가뭄인데도 원래는 비라든지 물이 있어야 콩이 나와요. 맞아? 콩이든 식물이든 물이 있어야 이렇게 자라죠. 근데 가뭄인데 콩이 나요. 자, 이건 뭐야? 이렇게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는데 뭔가 나무라든지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그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 흐엉 씨하고 안 씨. 영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항상 화가 난 사람 같아. 맞다. 가뭄에 공나듯이 웃으니까 웃는 얼굴이 거의 보기 힘들어. 그래, 봐봐요. 영진이라는 아이가 무슨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 걸 봐도 웃지도 않고 항상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맞아. 영진이는 가뭄에 콩나듯이 웃으니까 웃다라는 동사 알죠? 네.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웃다라는 거는 자주 웃는다, 자주 웃지 않는다. 오지 않는 그죠? 정말 힘들게 어쩌다가 한 번. 그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웃으니까 웃는 얼굴을 거의 보기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만큼 잘 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그죠? 그거에 맞게 가뭄에 콩나듯이 웃으니까 웃는 얼굴을 거의 보기 힘들다. 그러면 가뭄에 콩나듯이 동사면 여기는 웃다란 말을 썼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켜보겠죠? 네. 여기는 가뭄에 콩나듯이 웃다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한 명씩 생각을 해서 가뭄에 콩나듯이 뭐 한다? 라고 한번 어려운 상황, 잘 안 되는 상황. 뭐 여기 웃다라고 해서 가뭄에 콩나듯이 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동사 많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냥 만약에 막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에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이 아는 동사 쓰잖아요. 이상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동사들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먹어요. 안 돼? 왜 안 돼? 아까 입이 짧은 사람 있잖아. 먹은 거 쉽게 뭐라고? 먹는 거 쉽다고? 네. 입이 짧은 사람은 잘 안 먹는데? 입이 짧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먹는다 라고 하면 너 정말 먹는 거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도 있지 않아? 아, 미안해. 자, 기대하겠어. 허엉 씨 어떻게 만드는지. 가뭄에 콩나듯이 아, 가뭄에 콩나듯이 계산한다. 그치. 그런 사람은 친구가 많이 없을 텐데. 그치. 가뭄에 콩나듯이 계산한다. 그러니까 친구랑 뭘 먹어도 보통 막 계산할 때만 되면 갑자기 나 배 아파. 그치. 잠깐만, 나 뭐 좀 두고 온 것 같아. 다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또. 안 씨는. 가뭄에 공나듯이 공부해서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공부하다. 되게 표현이 되게 가뭄에 콩나듯이 공부하다. 저기 융 씨는 가문에 콩나듯이 나듯이 운동해. 운동을 한다. 운동을 전혀 안 하니까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여기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여기는 돈 쓰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는 어쨌든 그러한 것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속담을 배울 건데 오늘은 관용 표현 배우고 내일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는 언어와 문화에서는 속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이 관용 표현하고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우리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요. 이런 거.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딸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아주. 그죠? 힘든가? 할 수 없죠. 그 정도로 힘든 거야.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 이런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지. 어렵고. 물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도 자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보기 힘들다. 그럴 때 가뭄에 콩나듯이라고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다시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뭐 비슷한 속담으로 하늘에 별따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제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말하기 연습. 자, 1번 보면 손이 빠르다라고 해서 일을 하는 속도가 몹시 빠르다. 우리 배웠죠? 자, 이게 관용 표현이고 요건 뭘까? 그죠? 관용 표현의 뜻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손이 빠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일을 하는 속도가 몹시 빠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질문은 관용 표현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고 대답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말하기 연습.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다시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이 빠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손이 빠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일을 하는 속도가 몹시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몹시 빠르다는 의미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럼 1번. 얼굴이 두껍다. 부끄러움을 모르다. 우리 아까 얼굴이 두껍다 설명하면서 음주운전 얘기하고, 그죠?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뭐 공공장소에서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행동. 자, 얼굴이 두껍다. 저기, 질문은 뉴 씨가, 대답은 흐엉 씨가. 얼굴이 덥다라는 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다는 의미예요. 예,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다음에 2번 발이 넓다라고 했어요. 그죠? 발이 넓다는 진짜 여러분 발이 큰 게 아니라 그만큼 뭐야? 아는 사람이 많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둘이 한번 해볼까요? 흐엉 씨가 질문하고 안 씨가 대답하고. 말이 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아는 사람이 많고 행동하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예요. 아는 사람이 많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배운 거니까. 다음에 어깨가 무겁다. 이거 뭐야? 어깨가 무거워서 부담되고, 그죠? 책임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클 때, 그죠? 부담이 된다. 어깨가 무겁다라고 씁니다. 자, 한번 요거 무거운 책임을 져서 마음에 부담이 크다라고 할 때 어깨가 무겁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안 씨가 질문하고 뇽 씨가 잘 보여요? 뇽 씨 근데? 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안 씨?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무거운 제 힘은 쳐서
부담이 크다. 크다는 의미예요. 그죠? 크다는 의미예요. 예, 무거운 책임을 져서 마음에 부담이 크다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입이 짧다. 알죠?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거나, 그죠? 그다음에 또는 싫어하는 음식이 많을 때, 그죠? 그럴 때 입이 짧다라고 합니다. 요 입이 짧다. 자, 융 씨 질문하고 흐엉 씨 대답하고. 입이 찬다. 나는 알이 아니라 말.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음식은 진하게 가리거나 작게 먹다는 의미예요. 네, 적게 먹다. 근데 이게 여러분 빠르다는 형용사잖아. 네, 그죠? 동사일 때는 는다는 의미예요. 쓰면 돼요. 네,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입이 짧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다음에 5번 귀가 얇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다. 요 질문 흐엉 씨, 대답 안 씨. 귀가 얇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남의 말은 쉽게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는 이게 동사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받침이 있을 때 는다.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다. 그러면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 흐엉 씨가 물어보고 안 씨가 대답하고. 귀가 얇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남의 말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죠? 잘했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다음에 6번 코가 납작해지다. 우리 배웠죠? 그만큼 코가 납작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주거나, 그죠? 몹시 창피를 당하거나 기가 죽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죽다는 동사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야? 죽는다는 의미로 하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여기 융씨, 흐엉씨, 안씨가 같이 대답해 보세요. 자, 코가 납작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몹시 장애를 당하거나 기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몹시 창피를 당하거나 기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용 표현 말하기 연습했고요. 자, 어휘 나오는데 우리가 이 어휘는 이제 곧 대화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대화 이야기 1번에 나와 있는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 배울 대화 이야기 1번에 나오는 어휘인데 어휘부터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화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자, 처음에 추석 연휴라고 나와요. 추석 연휴. 여러분 추석은 알죠? 뭐 설날, 추석 있죠? 자, 연휴는 뭐예요? 한 번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루 쉬고 다음 날 쉬고 그 다음 날 쉴 때 우리는 연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쥐는 알죠? 이거 이 쥐. 찍찍대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 쥐가 이렇게 먹을 때 소리 내잖아. 그거를 한국어로 찍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찍찍대다는 찍찍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관용 표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 단어들만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얘기했죠? 시작하면서. 그래서 관용 표현이란 말도 대화 이야기에 나올 거고. 다음 지붕. 지붕 알죠? 지붕은 요거를 지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붕. 자, 근데 천장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집을 보면 요거는 볼 수 있어요. 맞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장은 밖에서는 볼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 하늘 보세요. 요게 천장이에요. 네, 하늘 보면 요게 천장인데 밖에서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만 보이는 게 천장이에요, 천장.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집의 가장 위에 있는 거를 지붕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천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붕이고. 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모습이니까 밖에서는 당연히 볼 수 없죠. 지붕은 밖에서 볼 수 있지만.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 이야기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상현 씨와 마야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봅시다. 제6과 언어와 문화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들어가죠? 네. 자,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더 알겠죠? 자, 이게 좀 빠르니까 그리고 좀 선생님이 단어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한 단어 말고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들을 때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제6과 언어와 문화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어렵죠? 안 어려워? 네,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황 씨? 왜 지금 무슨 뜻이 뭐라? 무슨 뜻인지 몰라? 아, 윗집? 네, 윗집. 아, 윗집은 여러분 아파트. 그래서 여기 있으면 우리 위에 사는 집을 윗집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위에 집에서 뭐 걸어 다니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너무 시끄러워서 아랫집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 이거 보면 내용이 지금 상현 씨하고 마야 씨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죠? 학교죠. 학교인데 지금은 수업하는 날이 아니라 뭐다? 추석 연휴. 그러면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학교에 사람이 없으니까 상현 씨가 이야기합니다.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자, 상현 씨는 한국 사람인데, 자, 마야 씨가 외국인이에요. 자, 지금 마야 씨는 관용 표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쥐가 죽어? 보고 놀랐죠?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못 본 줄 알고 어디 쥐 어디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관용 표현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안 배웠으면 이렇게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자,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새로운 관용 표현 나오네요. 쥐 죽은 듯이. 무슨 뜻이라고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낸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보세요. 마야 씨가 생각을 합니다. 휴, 괜히 놀랐네. 걱정했는데 아닌데.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마야 씨가 생각할 때 쥐라는 동물이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쥐는 정말 작은 동물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리는 동물인데 관용 표현에 쥐 죽은 듯이라는 뜻이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니까 이상하다.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자, 한국 사람인 상현 씨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 문화예요. 네, 한국 문화. 보세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의 집 구조, 한국의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옛날 한국의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자, 아까 선생님이 단어 설명했죠? 지붕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천장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천장과 요 지붕 사이에 여기가 넓은 거야. 근데 요즘에 뭐 아파트나 빌라는 이렇게 만들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은 게 바로 옛날 한국 집인데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지금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 초등학교? 아니다. 더 어렸을 때 유치원? 한 6살?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살고 있던 집을 보통 한옥이라고 해요. 예. 한옥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붕과 천장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고 있으면 막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예. 그것처럼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냥 쥐가 뛰어다니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 거기다가 자고 있으면 내 바로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어서 쥐 죽은 듯이라는 언어, 관용 표현이 만들어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렸지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한옥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지붕이 있죠. 그 집에 들어가면 여기 천장이 있는데 요 사이에 쥐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옛날 집들 가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집고양이가 아니라 밖에서 고양이들이 많이 왔어요. 쥐를 잡으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보면 알겠죠? 그림 보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쥐가 작은 쥐들이 여러 마리가 한 3-4마리만 해도 막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크겠죠. 그런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렸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쥐 죽은 듯이, 그러니까 그만큼 쥐가 없으니까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 라고 써도 되겠네요. 자, 외국 학생인 마야 씨는 이 관용 표현 쥐 죽은 듯이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요즘에 위에 집과 아래 집이 시끄러워서 싸우니까 이런 말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외국인 유학생이니까. 그래서 마야 씨가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 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지? 왜냐면 내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봐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만약에 기숙사도 건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위에 살고 있는 학생이 음악을 크게 틀거나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윗집 이사 간 듯이 라고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남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긴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관용 표현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언어와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할 때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쓰면은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배운 관용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관용 표현은 원래 있던 말이고 사람들 간의 문화, 약속이기 때문에 관용 표현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이거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윗집 이사 간 듯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4급이니까 따라 읽지는 않고 지금 오늘 뉴 씨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흐엉 씨하고 안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줄까요? 어때요? 그럼 우리 단 데려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 관이 노랗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 그건 미아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에 공간이 넘어서 거기에서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는데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칙칙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었겠어요?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은 생긴 거군요. 그럼
맷집 이상한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은 맷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잘 읽었어요. 근데 좀 발음이 어려운 것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었고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휴,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CD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질문 안 했는데 설명했는데 모르는 단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 구조 뭐예요? 어떤 거? 구조. 구조는 집을 만들 때 어디에다가 무엇을 만드는지 그렇게 먼저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방은 이쪽, 뭐 화장실은 이쪽. 집의 구조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조라고 합니다. 네. 다른 학생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 네. 한번 들어봅시다. 제6과 언어와 문화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발음 잘 들어보세요. 발음.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잘 들었죠? 네.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한 문법. 자, 형용사 동사 뒤에 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듯인데 듯만 써도 되고 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뭐뭐하는 듯, 뭐뭐하는 듯이. 알겠어요? 네. 네. 자, 보세요. 그 사람은 춤추듯이 가볍게 걸었다.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 듯이는 진짜, 가짜? 진짜로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춤추듯이 가볍게 걸었다는 걷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춤을 추는 것처럼 가볍게 뛰는 것처럼 걸었다라고 해서 듯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웠다. 이것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진짜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침대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자, 여기 보면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잠깐 선생님이 듯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거는 뭐뭐 는 것처럼, 는 것 같이 이런 말 바꿔 쓸 수 있는데 관용 표현은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관용 표현이 아니니까. 뭐 춤추는 것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춤추는 것 같이, 쓰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바꾸어 쓸 수는 있습니다. 일반 문장에서는 여기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문화도 달라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드시는 뭐 는 것처럼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는 것처럼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이니까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죠? 그렇게 뭐뭐 는 것처럼 바꿔 쓸 수 있는데, 자, 뭐다? 관용 표현으로 쓰일 때는 고정된 형태. 고정된 형태는 고정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변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관용 표현으로 쓰일 때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아요. 고정된 형태로 사용한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예를 썼습니다. 철수 씨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죠? 관용 표현. 자, 근데 이거를 철수 씨는 밥 먹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 언어의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뭐 듯이라고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수미와 미영이는 바늘에 실 가듯이 항상 같이 다녀요. 이것도 수미와 미영이는 바늘에 실 가는 것처럼 항상 같이 다녀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는 것처럼 또는 는과 같이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관용 표현으로 쓸 때는 고정된 형태, 바뀌면 안 되고 그대로 듯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자, 다음에 자,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날씨 덥다, 비가 오다, 땀이 흐르다. 자, 보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날씨 덥지요? 네, 정말 더워요. 비 오듯이 땀이 흘러요. 자, 우리 배웠죠? 관용 표현. 비 오듯이 땀이 흐르다.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땀이 많이 나서, 그죠? 진짜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큼 그런 것처럼 땀이 많이 나다. 이럴 때 비 오듯이 땀이 나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 비 오는 것처럼 땀이 흘러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관용 표현이니까. 그죠? 자, 1번. 진호는 낭비가 심하다. 낭비 알죠? 돈 쓰는 거. 낭비가 심하다. 자, 물을 쓰다. 돈을 쓰다. 자,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안 씨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진호는 낭비가 심하죠? 네, 정말 낭비해요. 물은 쓰듯이 돈은 써요. 그쵸. 네, 정말 낭비가 심해요. 물을 쓰듯이 돈을 써요.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에 2번. 여기 물 쓰듯이 돈을 쓰다. 네. 2번. 수민이는 좀 믿기 어렵다. 밥을 먹다 거짓말을 하다. 그죠? 믿기 어렵다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민이는 좀 믿기 어렵다. 거짓말을 하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흐엉 씨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수민이는 좀 믿기 어렵지요? 네, 저만 믿기 어렵고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그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다. 밥 먹듯 거짓말을 하다. 아까 선생님이 듯이에 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하고 했죠? 그래서 밥 먹듯 뭐 물 쓰듯 물 쓰듯이 밥 먹듯이 이렇게. 알겠어요? 다음 3번. 융씨 보여요? 이거 그건데 바늘에 실이 가다. 보여요? 붙어 다니다. 보여요? 네.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보여? 자, 그럼 융씨도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린다와 수미는 아주 친하다. 그러니까 자, 질문합니다. 린다와 수미는 아주 친하지요? 네, 정말 진해요. 그죠? 바른의 시리카 음. 뜻이 붙어 지내. 다니다. 붙어 다녀요. 이렇게 바늘에 실이 가듯 붙어 다니다. 붙어 다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 다음에 지혜는 참 성실하다. 성실하다가 뭐예요? 성실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 아침에 늦잠 안 자고 학교도 일찍 오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합니다. 자, 내 집 일을 하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자,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아인 씨 한번 해볼까요? 지혜는 참 성실하죠? 네, 정말 성실해요. 내 집은 일은 하듯 모두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집 일을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인데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가 바로 지혜 씨죠. 그러니까 성실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일 하는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내 일처럼 도와줄 때, 그래서 내 집 일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음에 5번. 요즘 정미 얼굴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주 봤는데 요즘에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할 테니까 후엉 씨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요즘 정미 얼굴 보기 어렵지요? 네, 정말 보기 어려워요. 감옥에 검이 나듯이 모임에 나와요. 그죠? 가뭄에 콩 나듯이 모임에 나온다.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자주 있지만 정미 씨는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모임에 나온다. 그러니까 모임은 자주 있지만 정미 씨는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가뭄에 콩 나듯이 모임에 나온다. 알겠어요? 네. 다음에 이제 은는 을 뜻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듯이와 의미는 똑같아요. 도시와 똑같지만 앞에 은는 을이 붙으면 뭘까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네. 과거, 현재, 미래 다음에 듯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 씨는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진짜 죽은 거 아니고, 수민이는 떠나는 듯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왔어요. 뭔가 지금 하는 행동이겠죠? 네, 현재니까. 금방 비가 올 듯이,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그럴 때 올 듯이, 아직 비가 오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마이클은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냥 보니까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그래서 마이클은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음 그 말을 듣고 수연이는 뛸 듯이 기뻐해서요. 너무 기뻐서 방방 뛰는 거죠. 네,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데 우리 윤 씨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읽으면 따라서 하세요. 자, 철수 씨는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수미는 떠나는 듯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왔어요. 수미는 떠나는 듯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왔어요. 금방 비가 올 듯이 하늘이 흐려졌어요. 금방 비가 온 듯이 하늘이 흐려졌어요. 마이클은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이클은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음 그 말을 듣고 수연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소연이는 뛴 듯이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의미는 똑같아요. 예, 듯이와 똑같이 무슨 의미예요? 뭔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근데 앞에 은는 을이 붙으면 그 행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연습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0분 쉬세요.